내 차 현미경. 자, 118D 차량 제가 지금 리프트를 띄웠고요. 뭐 하부 쪽에 이제 어디 수리했는지, 그리고 또 하부 쪽에 어떤 이상이나 누유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 그 하부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특별하게 새는데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상태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티어링 기어예요. 오무 기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 살짝 이게 오일기처럼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간혹가다 어떤 분들 이거 새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거 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차가 나올 때 구리스가 살짝 이제 외부 쪽으로 볼트를 조이면서 구리스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발라져 있는 거고 이미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예 굳어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아예 지워지지 않아요. 굳어 있는 상태고, 이게 오일이 새가지고 지금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오일 새서 묻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구리스예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발라져 갖고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뭐 하체가 사고로 인한 데미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저기 살짝 묻어 있는 거 저거 오일 아닙니다. 그거 에어컨 물이에요. 물. 그거 저희 세차하면서 지금 물 떨어진 거지 오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봐도 특별하게 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카바가 좀 씌워져 있긴 하지만 봐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저 안쪽도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새 거 없고, 지금 보시면 운전석 앞바퀴죠. 운전석 앞바퀴 쪽에 이제 그 데미지 충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수리를 했는데, 이쪽 하체 부분은 다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완벽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미심적인 부분을 일부러 그냥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다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그냥 아주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체 부분에서 소리도 안 나죠.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모성이에요. 이게 운행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런 보시죠. 여기 고무. 네. 이런 고무, 이런 부싱에서 이제 유격이 생기면서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오래되면 헐거워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격이 생기고 흔들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거리고. 근데 흔들거리지 않죠. 짱짱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소모성인데, 한 번씩 정비를 봐야 되는 정비 소모성인데, 근데 어차피 저희가 사고 수리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고 후에 5,000km 또는 5개월 이내 출고 후 이 정도의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소리가 난다거나 불량이 생겼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수리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AS를 해드릴 겁니다. 무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리된 차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이제 여기 쇠 기둥 있죠? 이거 하얀 거 큰 기둥이죠. 저게 프레임 멤버입니다. 프레임 멤버. 차량을 지탱하는 가장 큰 뼈대. 근데 프레임 멤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프레임 멤버가 뭐 데미지를 먹을 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레임 멤버도 아예 손댄 자국 자체도 없고 휜 자국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쩡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도 보시면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어디 돌뿌리 같은 데 찍혀서 뭐 움푹 들어가거나 그러는 적 보이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 미션하고 연결된 이게 이제 후륜 구동이잖아요. BMW는 엑스드라이브 사륜이 아닌 이상에는 전부 다 후륜으로 나오기 때문에, 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은 뒤쪽에 이렇게 대우가 있죠. 미션 대우가 있죠.
배우 같은 경우도 오일 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조인트 쪽도 뭐 구리스가 삐져나오거나 어떤 헐거워졌거나 뭐 그런 부분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솔직히 구리스 삐져나오거나 뭐 헐거워지거나 하면 나중에 뭐 소리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뭐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뒤쪽 하체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 뒷타이어입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남았다고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예요. 양쪽이 다 같은 타이어고 트레이드 상태도 거의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편마모 같은 경우는 먹지 않는 상태입니다. 편마모는 없어요. 없는 상태고 앞쪽 타이어 한번 볼까요? 앞쪽 타이어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쪽 타이어는 뒷 타이어보다 더 좋은데요. 상태가 홈 자체가 월등히 깊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거의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한 80% 정도, 앞에는 거의 9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 한번 볼게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남았지? 한 90% 정도. 90%. 한 90% 정도 남았답니다. 90%. 이 정도면. BMW 정품. 뒤에는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은 70% 정도? 뒤쪽도 한번 볼게요. 그러네. 뒤쪽은 한 60%, 7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BMW 정품 패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128D 차량은요, 일단 느낌 자체는 좀 하드해요. 운행 느낌이. 좀 딱딱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5 시리즈나 뭐 좀 대형급, 중형급 이런 차량들하고는 승차감이 좀 달라요. 운행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118D 소형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면서 중대형 차의 승차감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욕심입니다. 그건 살짝 하드합니다. 근데 하드하면서 견고한 느낌은 있어요. 굉장히 차량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일체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내 몸에 딱 일체감식으로 느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단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승차감은 좀 딱딱하고 하드하나 그리고 좀 탄탄한 느낌, 뭐 야무진 느낌은 있다. 운행할 때 차는 좀 작지만.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BMW인데 수입차인데 연비가 기가 막히다. 연비가 완전 짱이다. 와, 나 길 잘못 탔다. 나 길 잘못 탔어요. 나 이러다 잠실 가게 생겼네. 나 진짜, 나 솔직히 이렇게 가는 길은 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감으로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올라탔는데, 에이, 잠실 가게 생겼네. 시운지 한번 넉넉히 해본다고 생각하죠. 아직. 그죠? 굉장히 제가 긍정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죠? 자, 일단 느낌 자체는 그렇고요. 작은데 힘이 좀 있어. 디젤인데. 일단 차가 작아서, 디젤인데 차가 작아서 힘이 있나봐요. 굉장히 힘이 있고, 이거는 조금 작은 거에 비해서 속도가 붙었는데도 안정성은 있어요. 확실히 BMW가 그런 부분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차가 작아서 좀 불안할 법도 한데, 근데 주행을, 속도를 많이 내도 솔직히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철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살짝 달그닥거리는데 일부러 제가 넘고 있어요. 이런 데 밟고 있어요. 왜? 저런 데 넘었을 때 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냐 안 나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저런 거 넘어보면 알아요. 하체가 어디가 살짝 부싱 같은 데나 어디 링크 같은 데가 헐거워지거나 노후화가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퀴를 넘을 때, 턱 넘을 때 그런 부분이 턱턱턱 유격이 생겼기 때문에 소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저런 데를 넘어봅니다. 근데 아예 그런 소리 아예 일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그래서 서행상 주행 능력 별 10개 중에 9개 반 드립니다. 9개 반. 그리고 고속 주행 중에 안정감과 핸들 쏠림, 그리고 미션의 변속 느낌, 부드러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별점은 제가 몇 개를 드리고 싶냐면 9개 드리고 싶습니다. 9개. 저 얼마 전에 A5 영상 리뷰했는데요. A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8개 줬을 거예요. 8개.
18개. 근데 이건 9개 드려요. 그거보다 작은 차인데. 왜? 안정성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은데 안정성이 좋다. 뭐 그 느낌 때문에 저 9개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성비. 내가 앞으로 한 3년 운행할 건데 118D를 타면 제가 평상시에 뭐 주행을 좀 많이 해요. 출퇴근 거리가 길어요. 아니면 뭐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장을 좀 많이 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으뜸 별 10개짜리. 왜? 연비. 수입차를 타고 싶고 또 수입차를 타면서 연비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또 주행 능력도 좋았으면 좋겠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BMW였으면 좋겠고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저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그거 내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아실 건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주행거리 38,000km. 사용감 진짜 없습니다. 실내 정말 깨끗해요. 시트가 거의 새거 수준이에요. 새거 수준. 진짜 새거 수준. 천장 옆에 뭐 루프 이런 데도 정말 깨끗하고요. 정말 갖고 싶은 차고 일단 주행 능력상 차는 완벽하다. 내 차 연미경 꼼꼼히 보는 세심하게 보는 내 차 연미경 3위가 완벽하대. 예, 완벽합니다. 그래서 시운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정말 깨끗합니다. 완전 깨끗하죠. 그죠? 실내 상태도요 거의 새 차처럼 사용감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봐보세요. 정말 깨끗해요. 야 진짜 깨끗하다. 봐보세요. 핸들 상태 봐보세요. 진짜 깨끗하지 않습니까? 뒷좌석은요? 뒷좌석은 더 깨끗합니다. 뒷좌석 봐보세요. 기가 막히다. 솔직히 저 이거 들어왔을 때 내가 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년 7월식이죠 현재 주행거리는 38,000km 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 8단 미션 들어갔어요. 당연히 후륜 구동이고 118은 사륜이 없죠. 다 후륜인데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신차가가 거의 한 4,040만원에 출고됐던 차량입니다. 연비가 15.3km나 나와요. 공식 연비가. 근데 저는 이 차는 공식 연비보다도 연비가 더 잘 나오지 않냐. 공식 연비 설정한 거를 너무 겸손 떨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연비 진짜 좋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15.3km 훨씬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0km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를 좀 타시고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고 이러신 분들은 아반떼나 뭐하고 비교를 할까요? 뭐 벨로스터, 뭐 SM3, 뭐 라세티 프리미어, 뭐 이런 종류들 준중형 차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차들 탈 바에는 같은 금액에 저는 차를 이거 사요. 이거 삽니다. 금액이 비싸다고요? 아니요. 걔들 살 금액이면 사요. 주행거리 4만 킬로도 안 됐는데 고장 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더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없어요. 전 100% 이거 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그 주행거리 한 10,000km, 20,000km 미만 정도는 현재 시세가 한 2,3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3만 킬로 미만, 2만에서 3만 정도는 한 2,200, 그리고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는 한 2,100 정도. 그 정도가 현 무사고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입니다. 저는 이거 얼마에 싸게 파냐? 한 무사고 기준보다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싸게 팔아요. 뭐 때문에? 300만 원이나 싸게 파는 이유가 뭔데? 2천만 원 미만으로 판다는 얘기인데 2천만 원 미만을 파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의문점을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차는요 이유 없이 싼 차는 없어요. 저도 이게 만약에 이유가 없었다면 굳이 2천만 원이 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차를 2천만 원 미만으로 판매하진 않겠죠. 굳이. 그보다 싼 이유는 무조건 이유는 있다. 존재한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유 없이 싸다? 그런 차는 무조건 허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위 매물에 요즘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시간 소요하고 싸우고 경찰 부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진짜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이유 없이 싼 차를 보러 가냐고. 이유 없이 싼 차를. 무조건 허위지. 2천만 원에 팔 수 있는 차를 갖다 1,000만 원 미만으로 광고가 나는 걸 보고 가. 전화했는데 이상이 없대. 이때 차.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싸게 내는 거래. 뭐 경매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차를 싸게 내는 거래. 물건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루트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차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다 사드리겠습니다. 꼭 좀요. 그래서 결론은 이유 없이 싼 차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싼 차는 무조건, 이유 있이 싼 차는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보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 저래라 뭐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설명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2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 2천 초반대에 거래가 되는 차인데 매물도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왜 싸냐? 이게 전손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전손 이력. 아, 보험 전손 이력. 전손차였어? 아, 전손차는 사고 크게 난 거잖아. 에이, 그런 건 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영상 보면서도 분명히 있죠. 그죠? 아,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손 처리가 됐어요. 전손 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으로 운전석 앞쪽이에요. 운전석 앞 바퀴 쪽으로 쿵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쿵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였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거 사고 난 상태로 제가 매입을 했어요. 이쪽 바퀴 쪽에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당연히 범버와 라이트는 손상이 갔습니다. 범버와 라이트는. 바퀴도 손상이 갔고요. 바퀴에 붙어있는 하체 부분도 손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휀다도 살짝은 손상이 갔어요. 크게 손상 가지는 않았어요. 확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살짝 손상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수리한 부분이 라이트 교환, 앞범버 교환, 휀다 교환, 휠 교환, 휠 밑에 있는 하체 부속들, 뭐 원기어, 스티어링 기어, 그리고 밑에 뭐 노어다이, 어퍼다이, 뭐 링크, 활대 링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싹 교환했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네, 그거예요. 그거. 그만큼 교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차 성능상 무사고로 판정났어요. 무사고. 왜?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은 무사고예요. 이건 파샬이니까. 이 볼트만 풀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파샬은 단순 교환 무사고예요. 이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무사고. 본네트 교환했냐고요? 아니요. 본네트 볼트도 안 풀었어요. 봐보세요. 볼트 깨끗하죠. 본네트 교환하려면 볼트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볼트 풀면 볼트 푼 흔적 보여요. 본네트 교환 안 했어요. 이건 BMW 서비스센터 들어가서도 이거 본네트 교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도 이거 교환 안 했는데요? 당연합니다. 저는 교환된 건 교환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걸 볼 줄 아는 방법도 일반 정비사들이나 어드바이저들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자신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사고가 뭐 조금 났어? 아니면 크게 났어? 제 기준으로는 아주 적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근데 한 중박 정도? 예, 중간 정도? 예, 살짝 중간에서 조금 밑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꽝 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이게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리는 정도의 충격의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휀다 바로 안쪽에 이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이 골격이 있어요. 골격. 그죠? 보이시죠? 이거 니은자로 되어 있는 골격. 그죠? 이 골격에 충격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 밀렸다면 당연히 갔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수리할 때 판금을 하든 교환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밀렸어. 아예 밀리질 않았다니까. 아예 손댄 자국도 없어. 우리 손도 안 댔어요. 인사이드 패널. 예, 수리하면서. 이 반대쪽하고 똑같아요. 반대쪽 봐보세요. 반대쪽은 아예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아예 밀리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판금했거나 뭐 수리했거나 좀 했으면, 손댔으면 이렇게 깔끔한 작업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BM 서비스센터 들어가서도 이런 깔끔한 작업이 다시는 안 돼요. 새 차 나왔을 때하고 수리한 거하고는. 그죠? 손 안 댔어요. 그 추론은 뭐냐? 이쪽에 밀릴 정도가 아니고 가볍게 있었구나 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설명이. 봐보세요. 본넷 닫아볼게요. 본넷 닫았어. 지금 여기 본네트까지 만약에 밀고 들어오는 사고가 충격으로 인해서 이 본네트까지 찌그러졌다면, 본네트는 이중이에요. 본네트는 안쪽이 이중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해야 돼요. 여기 보시죠. 이중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겉에가 판이 하나 있고 안쪽에도 공간이 이 정도 있고 이 안에 속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지면 같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같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중판이기 때문에 판금을 하거나
하면은 안쪽에서도 자국이 남을 것이고 바깥쪽에서 자국이 좀 남을 수도 있어. 바깥쪽은 솔직히 어떻게든 자국을 안 남게 할 수 있지만 안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쪽은 막 핀 자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작업하는 적이. 근다고 해서 교체했냐? 교체 안 했잖아요. 볼트 봐보세요. 이렇게 횡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엔진 룸 본네트를 손상 갈 만한 그 범위를 침범할 만한 큰 사고는 없었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 인해서 저 부분 때문에 전선 처리가 됐다. 왜? 저 경미한 사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 사고로 서비스센터 들어가서 견적 뽑잖아요. 그냥 한 1000만 원 후딱 넘습니다. 아무리 118 비어도 1000만 원 후딱 넘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 52바디였다면 52바디였다면 똑같은 정도의 충격 데미지 52바디였다면 얼마 났을까요? 그냥 한 3000만 원 나옵니다. 견적이. 그나마 118 D기 때문에 그냥 한 15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리 견적이. 그러면 전 차주가 이걸 갖다 놓으면 고치면 되는데 왜 안 고쳤을까요? 전 차주는 고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험사하고 협의 봐가지고 그냥 전선 처리든 분선 처리든 해가지고 보험사에 잡히는 차량 가액이 뭐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넘게 당연히 잡히겠죠. 2,500 정도 잡힐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자기는 보상받으면 되는데 뭐한데 이걸 고쳐갖고 타요. 고쳐갖고 타면 차만 고쳐지는 것 뿐이고 차량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 뻔한데 그죠? 그럼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사한테 뭐 앙탈 부리든 잘 구슬이든 어쨌든 해갖고 당연히 분선 처리든 전선 처리든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 금액 보상 받아갖고 다른 차를 산 거예요. 전 차주는 이 차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보험사에서 몇천만 원을 갖다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럼 보험사에서 이 차량을 취득을 해서 보험사 경매에 올리고 보험사 경매 코드 갖고 있는 저희 같은 업체가 입찰을 하고 그 상태로 얼마에 가져가겠다는 입찰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최고가가 됐고 최고가에 제가 사와서 제 공장에서 직접 수리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손님한테 전선 배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전선 처리로 등기시킬 수밖에 없고. 전손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리 끝난 다음에 모든 수리 과정과 사진과 차량 상태를 갖다가 직접 다 자료로 만들고 차량을 직접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검사소에 예약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전손 수리 검사를 1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꼼꼼한 기준 하에 그걸 통과하는 차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 통과 안 하면 이전 안 됩니다. 구청에서 이전 안 되게 전산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손 수리 검사까지 통과했던 차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수리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 때문에 싸다. 그 부분 때문에 2천만 원 초반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세에 형성되는 차인데 그리고 차 상태 좋은데 근데 불가피하게 그런 이력이 있으니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에 팔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차 자신 있게 제가 팔아요. 자신 있게 합리적인 금액에 바가지 씌우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에 이력 다 공개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다. 믿을만 하네. 뭐 그 정도면 나 탈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사고가 데미지가 작고 정말 그 차 성능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을 제가 좀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 또한 제가 수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제가 확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개월 5,000km 제가 무상 보정해 드립니다. 출고 후에. 지금 중고차 보장은 지금 1개월 2,000km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1개월 2,000km 안에 문제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더 사다 보면 2, 3개월 만에 보일 수도 있고 4, 5개월 만에 보일 수도 있어. 문제가. 그렇죠? 제가 그거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상 AS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확고하게 보장을 해드리니 이거는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2천만 원 미만에 팔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 차를 갖다가 판매하는 금액 자체가 아반떼 살 가격이면 이거 사요. 그래서 아반떼 금액에 살 수 있는 BMW 118D 스포츠 5도어다. 그리고 소유권 변경은 새 차 뽑으셨던 분이 한 번, 그리고 그 후에 한 2년, 3년 정도 타다가 또 소유권을 한번 넘기셨더라고요. 넘기셨는데 아마 이걸 처음에 리스로 뽑아가지고 소유권을 한번 불가피하게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리스를 해서 흔한 바 아닙니다. 리스도 자가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상사로 명의 이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 조금 만족스럽기도 하고 조금 솔직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진짜 차를 저런 차들을 저렇게 잘 수리해 갖고 이제 좀 싸게 파는구나 시세보다 그런 느낌도 들고 나도 저런 차 나중에 내가 갖고 싶은 차종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갖고 싶은 차종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세보다 몇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구독
눌러주세요. 왜냐면 구독 눌러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차종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구독 눌러놓으면 제가 수시로 그 영상들 찍어요.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럼 그 중에 분명히 내가 본인이 원했던 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렸던 차들이. 근데 시세보다 몇백만 원이 싸게 제가 판매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고 이거 나 원하는 차인데 라는 느낌 받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구독 안 눌러놓고 해놓으면 제가 어떤 차를 어느 순간에 영상을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더 나.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더 나고. 예. 저는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고르실 때 정말 무조건 싼 것만 원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무사고차, 무조건 주행거리 짧은 거, 무사고의 주행거리 짧으면 차 가격은 비싸요. 안 비쌀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합리적인 금액에 합리적인 차를, 본인한테 어울리는 차를, 그런 차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오래도록 별탈 없이 잘 탈 수 있는 차를 고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 차 현미경 32 3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